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속마음 라디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신호를 남겨주세요. 새벽 5시 반 부산 중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서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4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새벽을 가장 친숙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살짝 주물렀다. 요즘 부쩍 관절이 뻣뻣해졌다. 남편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여보, 오늘도 무릎이 아프네 하고 투덜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혼잣말이 되어버렸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정화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음에도 나이 들수록 모든 일이 신중해졌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우려내는 동안 그녀는 창문 너머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화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보리차 한 잔으로 시작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집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널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시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들르곤 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정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바로 오전 9시경 신문 배달원이 오는 시간이었다. 똑똑똑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무렵 예상했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오늘 신문입니다. 박도윤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신문 배달을 한 지 벌써 3년째였다.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의 그는 항상 정화에게 정중한 말투로 인사했다. 고맙네. 도윤아, 오늘도 일찍부터 수고가 많구나. 정화는 신문을 받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도윤은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닙니다. 할머님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래,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너도 감기 조심하고. 짧은 대화였지만 정화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져도 한동안 문 앞에 서 있곤 했다. 정화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신문 글자보다는 방금 전 도윤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았다. 그의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를 대하는 듯한 친근함이었다. 도윤은 단순히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신문을 비닐봉지에 잘 싸서 가져다 주었고, 정화가 몸이 아파서 문을 늦게 열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부를 물었다. 한 번은 정화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다음 날 목캔디를 하나 함께 가져오기도 했다. 정화는 신문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아파트 단지가 환하게 밝아졌다.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고 주차장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량 소리가 분주했다. 하지만 정화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병수야, 요즘 참 좋은 청년을 만났어. 정화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들었다. 자식들이 외국으로 떠난 후로는 더욱 쓸쓸함이 커졌다. 큰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준석이는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둘 다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정화는 기뻤지만 동시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긴 했지만 화면 속의 아들들은 점점 낯선 사람 같아 보였다. 그런 정화에게 도윤의 존재는 작은 위안이었다. 매일 아침 그와 나누는 짧은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정화는 도윤에게서 아들 같은 정을 느끼고 있었다. 정화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는 오늘의 날씨와 교통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식들이었지만 정화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정말로 좋은 날씨였다. 오늘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며칠째 같은 음식만 먹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여보. 사람은 언제나 단정해야 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야. 정화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남편의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기리는 마음이기도 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정화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가벼움이 있었다. 오늘도 도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게 시작되었다. 혼자 사는 74세 노인의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정화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며칠 후 오후 정화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생필품 샀던 탓에 비닐봉지 2개가 제법 무거웠다. 마트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나이 든 정화에게는 만만치 않은 길이었다. 휴, 이제 정말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정화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숨도 가빠졌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짐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금방 지쳤다. 할머님,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정화는 돌아봤다. 도윤이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듯했다. 어머, 도윤아, 수고 많았구나. 도윤은 정화 앞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내렸다. 그의 시선이 정화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에 머물렀다. 할머님,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화는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이미 그녀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봉지의 무게를 느낀 도윤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변했다. 할머님,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들고 다녔어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도윤이 짐을 들어주는 순간 어깨에 부담이 덜어지며 한결 편해졌다. 자전거는 어떻게 하지? 아, 걱정 마세요. 한 손으로 끌고 가면 돼요. 도윤은 한 손으로는 정화의 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정화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참 고마운 청년이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정화의 걸음에 맞춰 도윤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할머님은 보통 언제 장을 보러 가세요? 주로 오후에 나가지. 아침에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너무 늦으면 또 무거운 짐 들고 오기 힘들어서 그러시구나. 다음에 장 보러 가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도윤의 말에 깜짝 놀랐다. 신문 배달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자신의 장보기까지 도와주겠다니? 어떻게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너도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 동네를 매일 다니는데 조금 일찍 와서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다. 도윤아, 너는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너도 가족이 있을 텐데 집에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저는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그 애도 할머님 같은 분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 딸이 있구나. 몇 살인데? 8살이에요. 소윤이라고 해요. 정화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손자 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도윤의 딸 이야기를 들으니 반가웠다. 어머,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윤이가 있어서 힘이 나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다. 정화는 그런 도윤을 보며 자신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언제 한번 소윤이도 데려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정말요? 소윤이가 좋아할 거예요. 요즘 할머니가 그리웠다고 하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도윤은 정화를 엘리베이터까지 바래다 주었다. 할머님, 다음에 또 무거운 짐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젊다고 해서 몸 함부로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도윤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정화의 마음은 한동안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도윤 생각이 났다. 정화는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소윤이란 아이도 아빠를 닮아서 착할 거야. 저녁을 먹으며 정화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도윤의 친절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병수야,
오늘 참 고마운 일이 있었어. 도윤이라는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들어줬거든. 그리고 8살 된 딸이 있다더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서 맛있는 것 해주고 싶어. 벽시계가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화는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오늘 하루 종일 도윤의 친절이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가족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다. 정화는 혼자 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일은 뭔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봐야겠다. 도윤이가 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고마운 마음에 뭔가 해줘야지. 정화는 이미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받은 작은 친절이 그녀의 마음에 큰 온기를 남겨주었다. 며칠 후 오전,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오늘은 배달량이 많아서 일찍 나와야 했다.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가득 싣고 첫 번째 목적지인 정화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도윤은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 자전거를 세웠다. 평소와 달리 지하에서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것 같았다. 도윤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그 냄새가 신경 쓰였다. 마치 전선이 타는 것 같은 쿰쿰하고 매캐한 냄새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던 화재 사고 이후 그는 이런 냄새에 유독 민감해져 있었다. 당시에도 처음에는 희미한 타는 냄새부터 시작됐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도윤은 스스로를 달래며 정화의 집 앞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노크를 했고 곧 정화가 문을 열었다. 어머 도윤아, 오늘은 좀 일찍 온 것 같구나. 네, 할머님.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고맙다. 정화는 신문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님.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 맡은 적 있으세요?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냄새? 어떤 냄새 말이니? 뭔가 타는 듯한 전기 냄새 같은 거요. 정화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까지는 못 맡았는데 왜 그러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파트 아래쪽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 그럼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윤은 정화와 인사를 나누고 다른 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다른 집들의 신문을 배달하면서도 계속 그 냄새를 의식하고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도윤은 지하 전기실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냄새의 근원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지하주차장 한편에 있는 전기실 문 앞에 서자 확실히 타는 냄새가 더 강하게 났다. 이상하다. 도윤은 전기실 문을 살펴봤다. 문 틈새로 미세하게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인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인에게 도윤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신문 배달하는 박도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기실 쪽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관리인은 도윤의 말에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전기 점검할 때 뭔가 손본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냄새가 꽤 강하던데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전기 설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인은 도윤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볼게요. 관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일을 보러 갔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채로 전기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여전히 미세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몇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미세한 징조들이 있었다. 희미한 타는 냄새, 가끔씩 깜박이는 전등,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진동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도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전거를 타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도윤은 다시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다. 냄새는 아침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은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다. 하지만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아주머니, 관리인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은 외출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거요? 아침에도 누군가 그런 얘기했는데 관리인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도윤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전기실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다. 전기실 문 하단 부분이 평소보다 뜨거운 것 같았다. 손을 가까이 대보니 확실히 열기가 느껴졌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도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도 이랬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도윤은 계속 그 아파트 생각을 했다. 특히 정화가 걱정되었다. 혼자 사시는 74세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도윤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딸 소윤이가 아빠, 왜 그래요? 나 물어볼 정도로 표정이 어두웠다. 아니야. 소윤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화염과 연기에 시달렸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11시경 정화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한 번 깜박였다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형광등을 바라봤다. 잠시 후 다시 한 번 더 깜박였. 그리고 몇 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전구가 나가려나? 정화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침실 전등을 켰을 때 그것도 한 번 깜박이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정화는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했다.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딱딱 하는 소리였다. 마치 뭔가 튀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기가 흐를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정화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 소리는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아마도 아래층이나 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인 듯 했다. 뭐지? 누가 밤늦게 뭘 하는 걸까? 하지만 소리는 사람이 만드는 소리 같지는 않았다. 더 기계적이고 불규칙했다.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들렸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고 싶었다. 거실에서는 소리가 더 잘 들렸다. 확실히 아래쪽, 아마도 지하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았다. 혹시 보일러실이나 전기실에서 나는 소리인가? 정화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밤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집들도 모두 조용해 보였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어 보였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 누웠지만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다. 그리고 가끔씩 희미한 타는 냄새 같은 것도 맡아지는 것 같았다. 아까 도윤이가 이상한 냄새 얘기했던 게 이거였나? 정화는 도윤이 오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타는 듯한 전기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고 했었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다시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봤다. 부엌, 거실, 화장실을 다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가스도 잘 잠겨 있었고 전기제 모두 정상이었다. 그럼 집 문제는 아니네. 다시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마치 플라스틱이나 전선이 타는 듯한 냄새였다. 정화는 다시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봤다. 베란다 쪽에서 냄새가 더 강한 것 같았다.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확실히 바깥에서 올라오는 냄새였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화는 베란다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지하주차장 환풍구 근처에서 미세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둠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봐야겠다. 정화는 베란다 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 소리와 냄새가 신경 쓰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정화는 뒤척이며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정화는 자신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냄새와 소리는 분명히 실제였다.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펼쳐졌다. 연기가 나는 꿈, 전기가 튀는 꿈,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밤에 들었던 소리와 맡았던 냄새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었다.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화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204호 서정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타는 냄새도 났는데요.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소리였는데요? 딱딱하는 소리요. 마치 전기 소리 같은. 그리고 전선 타는 냄새도 났고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어제 지하 전기실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별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냄새가 꽤 심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점검 작업할 때 가끔 그런 냄새나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정화는 관리인의 말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날 아침 도윤의 표정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신문을 건네주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정화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도윤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다. 할머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들어주세요. 정화는 도윤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다. 평소 예의 바르고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절박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 말해봐라 할머님. 오늘은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정화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그럼 12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니? 계단으로 가셔야 해요. 불편하시겠지만 꼭 계단으로만 다니세요. 정화는 도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74세의 나이에 12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윤아,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겠니?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고 정화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할머님, 이 건물에 화재 위험이 있어요. 화재? 정화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화재는 그녀에게도 가장 무서운 재해 중 하나였다. 어제부터 지하 전기실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타는 냄새, 전기 스파크 소리, 그리고 할머님도 어젯밤에 느끼셨잖아요. 도윤의 말에 정화는 어젯밤에 기억을 떠올렸다. 분명히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있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점검, 작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도 관리인과 얘기해봤어요. 하지만 그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나 있었다. 그럼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아직 실제로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도 없어서. 도윤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할머님,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화는 도윤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께서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작은 징조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결과가 어머니를 잃는 것이었어요. 정화는 도윤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윤아 할머님,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특히 할머님께는 절대로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정화는 그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계단이 더 안전할 거예요. 정화는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다. 그의 걱정이 과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도윤아, 12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만약 나가셔야 한다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 드릴게요. 도윤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정화는 그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도윤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할머님. 저에게는 할머님이 정말 소중해요. 가족 같은 분이세요. 도윤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혈연도 아닌 자신을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그럼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님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할머님,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나 소리를 또 감지하시면 즉시 제게 연락 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 드릴게요. 도윤은 종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정화에게 건넸다.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정화는 도윤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아마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정화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준비? 혹시 모르니까 손전등이나 물, 간단한 구급용 같은 것들을 가까운 곳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만 대피하세요. 도윤의 세심한 당부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런데 도윤아, 너도 조심해라. 배달하다가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계속 이 건물 주변을 지켜볼 거예요. 도윤은 정화와 약속을 마치고 나서야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도윤이 나간 후에도 정화는 한동안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과연 정말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도윤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상한 소리와 냄새를 생각하면 도윤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오늘 하루만 조심해보자. 정화는 도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8시경 정화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윤과의 약속대로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다행히 특별히 외출할 일도 없어서 큰 불편은 없었다.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구나. 정화는 도윤이
지나치게 걱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었고 이상한 냄새나 소리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전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깜박였다. 이상하네. 정화는 TV 끄고 주위를 둘러봤다. 거실 전등뿐만 아니라 부엌, 화장실 전등도 모두 불안정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펑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마치 뭔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고지어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됐다. 어머. 정화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했다.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다행히 거실 탁자 위에 손전등을 준비해둔 덕분에 금세 불빛을 확보할 수 있었다. 손전등을 켠 정화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곧 비상전원이 작동했는지 복도와 계단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 오렌지색의 밝은 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불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윤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 고지어 아파트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하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퍼졌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를 통해 대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정화는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핸드백, 휴대폰, 그리고 도윤이 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까지 챙겼다. 복도로 나오니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노인 부부, 학생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화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의 경고가 떠올랐다.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그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1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특히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다른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다. 정전 때문에 멈춘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모두 계단으로 가세요.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단 쪽으로 몰려갔다. 정화도 사람들과 함께 계단으로 향했다. 다행히 도윤의 조언을 따르기로 미리 마음먹어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시작됐다. 12층에서 1층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다. 게다가 다른 주민들도 모두 계단으로 몰리다 보니 매우 복잡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 했다. 정화는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하지만 몇 층을 내려가지도 않아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9층쯤 내려왔을 때 정화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단에는 계속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멈춰 설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아래쪽에서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화재가 점점 번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화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7층을 지나면서 정화는 계단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숨이 너무 가팠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옆을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정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6층, 5층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기가 더 짙어졌다. 정화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계속 내려갔다. 4층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결국 계단 모퉁이에 주저앉고 말았다. 할머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뒤를 바라봤다.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다. 도윤아? 할머님, 여기 계셨구나. 정말로 도윤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와 정화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도윤아, 어떻게 여기에? 할머님 걱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안 타셨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정화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한 팔로는 정화를 받치고 다른 한 팔로는 그녀의 가방을 들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러웠다. 정화는 그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3층, 2층 드디어 1층에 도착했다. 로비는 대피한 주민들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할머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윤의 격려에 정화는 마지막 힘을 내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아파트 앞 광장에는 이미 소방관들이 도착해 있었다.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님, 여기 앉으세요. 도윤은 벤치로 정화를 부축해 갔다. 정화는 벤치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나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화염이 치솟고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진압 작업으로 점차 불길이 잡혀가고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았다. 도윤아, 내 말이 맞았구나. 정말 화재가 났어. 네, 하지만 할머님이 무사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화는 도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만약 그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앞 광장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지켜보던 정화와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겪은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의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도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의 옷은 연기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도윤아, 너 때문에 살았다. 정말 고마워. 도윤은 정화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할머님, 제가 더 일찍 확신을 갖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리 경고해준 덕분에 대비할 수 있었잖아. 정화는 도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을 도왔다. 할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계단을 많이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괜찮다. 내가 도와줘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 하지만 정화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다. 1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은 74세의 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할머님, 구급차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제안했다. 정화도 몸의 상태가 평소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화재 대피 과정에서 힘드셨으니까 당연히 검사 받으셔야 해요. 도윤은 정화를 부축하여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구급대원은 정화의 상태를 살펴보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다. 할머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아마 긴장과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지만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화는 구급대원의 말에 안심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파트에는 당분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전기 시설 점검과 안전 확인이 필요해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오늘 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화는 걱정이 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특별히 갈 곳을 준비해두지 못했다. 아들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할머님,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도윤의 제안에 정화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너희도 좁을 텐데 괜찮아요. 소윤이도 할머님 뵙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실 수는 없잖아요.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해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다. 정말 괜찮겠니? 네, 물론이에요. 소윤이도 기뻐할 거예요. 도윤은 정화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럼 하룻밤만 신세지겠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도윤의 경고를 들었을 때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도윤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었니?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비슷한 경험? 내 어머니께서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작은 징조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 결과가 어머니를 잃는 것이었어요. 정화는 도윤의 아픈 과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도윤아, 그래서 할머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착한 청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할머님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택시가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빌라의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도윤이 말했다. 소윤아, 아빠 왔어. 아빠. 문이 열리며 8살 정도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그런데 아이는 정화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소윤아, 이분이 아빠가 자주 얘기했던 할머님이야, 할머님? 소윤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다. 정화는 그런 소윤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안녕. 소윤아, 할머니야. 정화가 따뜻하게 인사하자 소윤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소윤아, 할머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실 거야.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할머님. 소윤이의 예쁜 인사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 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윤이 혼자서도 집안일을 잘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님,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소윤이도 할머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로 소윤이는 정화 옆에 앉아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님, 우리 아빠가 할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할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같다고도 했어요. 소윤이의 순진한 말에 정화와 도윤 모두 잠시 침묵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그리운 것이 당연했다. 소윤아, 할머님께 뭔가 맛있는 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 화제를 돌렸다. 소윤이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로 달려갔다. 할머님, 요구르트 드실래요? 고마워. 소윤아. 정화는 소윤이가 건넨 요구르트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가족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소윤이가 잠자리에 든 후 정화와 도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둘 다 말문이 막혀 있었다.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진작에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미리 경고해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님, 제가 오늘 할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화는 도윤의 진중한 표정을 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이야기 말이에요.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정화는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3년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할머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소윤이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화는 도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뭔가 탄다고 하셨죠.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바빴어요. 소윤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고, 일도 밀려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다음에 시간 날 때 가보겠다고 했어요. 정화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화재가 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어머니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연기가 너무 많이 차서 어머니는 대피하지 못하셨고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화는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도윤아 할머님, 제가 그때 어머니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바로 달려갔더라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화는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어. 내가 나쁜 아들이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외면했으니까요. 도윤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3년 동안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혼자 사시는 모습도, 조심스럽게 인사하시는 모습도, 모든 게 어머니 같았어요. 정화는 이제 도윤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제가 할머님만큼은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의 고백에 정화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님께는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덜해질 것 같았거든요. 정화는 도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 이 선량한 청년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도윤아, 내 어머니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넌 누구보다 착하고 효자야.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야. 정화의 따뜻한 말에 도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할머님, 도윤아, 이제 그만 자책하렴. 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정화는 도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안아주었다. 도윤도 정화의 품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할머님, 저 정말 할머님이 어머니 같아요. 나도 너를 아들 같이 생각한다. 소윤이도 손녀 같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오늘의 화재 사건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할머님,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할머님을 돌봐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정화의 말에 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네, 할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의 위기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자야겠구나. 내일도 할 일이 많을 거야. 네, 할머님 푹 주무세요. 정화는 도윤이 마련해준 방으로 들어갔다. 비록 평소 자신의 집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정말 가족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침대에 누워 정화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화재라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덕분에 도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픈 과거도 알게 되었다. 병수야,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정화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도윤이라는 좋은 아들을 얻었어. 그리고 소윤이라는 예쁜 손녀도.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화는 그 별들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 같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맛있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실 문을 열고 나오니
도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고마워. 정화는 도윤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벌써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아빠, 할머님 일어나셨어요? 소윤이가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며 물었다. 그래, 소윤아 할머님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할머님. 잘 주무셨어요? 소윤이의 밝은 인사에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응, 잘 잤어. 소윤이도 잘 잤니? 네. 할머님이 우리 집에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소윤이의 순진한 말에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했던 것 같았다. 할머님, 아침 드세요. 도윤이 상을 차려놓았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 식사였다.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할머님.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도윤의 말에 정화는 따뜻함을 느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소윤이는 정화에게 자신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님, 우리 학교에 할머니 날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랑 같이 와요. 소윤이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마 소윤이도 할머니가 없어서 아쉬워했을 것이다. 소윤아, 그럼 할머니랑 같이 갈까? 정화의 말에 소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정말 같이 가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소윤이 할머니가 되어줄게. 소윤이는 너무 기뻐서 정화를 꼭 안았다. 감사해요, 할머님. 도윤도 정화의 말에 감동받았다.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윤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뭘. 나도 손녀 같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 아침을 먹고 난 후 도윤이 말했다. 할머님, 아파트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야겠구나. 도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화재 피해는 지하 전기실과 일부 층에 국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세대는 안전했다. 할머님, 오후에 같이 가서 집 상태를 확인해 보죠. 그래. 고마워. 오후에 정화와 도윤은 함께 아파트로 갔다. 소윤이도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함께 갔다. 아파트 로비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연기 냄새가 약간 나고 바닥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해 보였다. 정화의 집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다만 어제 급하게 나오느라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할머님, 집 정리 도와드릴게요. 도윤아, 소윤이도 있는데 괜찮겠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소윤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화는 소윤이와 함께 거실을 정리했다. 소윤이는 정화의 물건들을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할머님, 이 사진 속 분이 할아버지세요? 소윤이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우리 소윤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순진한 질문에 정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이 다가와서 소윤이에게 말했다. 소윤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엄마처럼요? 그래, 엄마처럼. 소윤이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정화의 손을 잡았다. 할머님, 그럼 할머님도 외로우셨겠어요.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소윤이와 아빠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정화의 말에 소윤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리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정화가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그동안 너희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 할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싶어. 정화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도윤과 소윤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만들었다. 우와, 너무 맛있겠어요. 소윤이는 정화가 차린 음식을 보고 감탄했다. 할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도윤도 감탄했다. 정화는 그들의 반응에 뿌듯해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님, 앞으로 자주 같이 식사해요. 소윤이의 제안에 정화는 기뻤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님. 그런데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세요. 도윤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나도 너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다. 어제의 화재가 무섭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진정한 가족을 얻을 수 있었다. 병수야,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정화는 남편의 사진에게 속삭였다. 도윤이와 소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야. 창밖에는 다시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로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정화는 마음 속으로 감사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것에, 그리고 도윤과 소윤이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화재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아파트는 완전히 복구되었고 주민들의 일상도 예전처럼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정화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9시 도윤이 신문을 가져다 줄 때면 이제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안부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소윤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윤이의 밝은 인사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윤이가 정화를 찾아온 것이다. 어서 와. 우리 소윤이 학교는 어땠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요. 할머님도 그려 넣었어요. 소윤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아빠, 도윤과 소윤이, 그리고 정화까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구나. 선생님이 할머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진짜 할머니라고 했어요. 소윤이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 다시는 이미 진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래, 할머니가 소윤이의 진짜 할머니지. 정화는 소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님, 오늘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그래, 뭘 하고 싶은데? 할머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윤이는 정화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정화도 그런 소윤이가 사랑스러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할머님, 소윤이 또 와서 귀찮게 하죠? 무슨 소리야. 소윤이가 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정화는 진심으로 말했다. 소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할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하루 종일
이랬잖아, 할머님. 우리가 함께 해요. 소윤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도윤은 고기를 굽고, 정화는 반찬을 만들고, 소윤이는 상을 차렸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자, 이제 다 됐다. 정화는 완성된 저녁상을 보며 뿌듯해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라 더욱 맛있어 보였다. 저녁을 먹으며 도윤이 말했다. 할머님, 다음 주가 소윤이 생일이에요. 어머, 그래? 우리 소윤이가 몇 살이 되는 거지? 9살이 돼요. 소윤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생일 파티를 해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정말요? 할머님이 케이크 만들어주실 거예요? 소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소윤이 생일인데 정화는 벌써부터 소윤이의 생일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소윤이의 생일이 되었다. 정화는 일찍부터 일어나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딸기 케이크에 소윤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장식을 했다. 오후에 도윤과 소윤이가 왔을 때 정화는 케이크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소윤아, 생일 축하해. 우와, 케이크가 너무 예뻐요. 소윤이는 정화가 만든 케이크를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준비한 선물이야. 정화가 건넨 선물은 예쁜 원피스였다. 소윤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른 것이었다. 할머님,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소윤이는 정화를 꼭 안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소윤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라. 네, 할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생일 파티를 하며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정화는 이런 순간이 자신에게 다시 올 줄 몰랐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도윤과 소윤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화는 혼자 남은 케이크 조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언제든지 찾아와 줄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화는 베란다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다. 화재라는 위험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도윤은 이제 자신의 친아들 같았고 소윤이는 사랑스러운 손녀가 되어 있었다. 할머님, 문 밖에서 소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다. 소윤아, 어서 와. 오늘은 어떻게 온 거야? 아빠가 할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소윤이는 도윤이 보낸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고맙구나.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라네. 그리고 할머님,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할머니 날 행사가 있어요. 같이 가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소윤이와 꼭 갈 거야. 정화는 소윤이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 날 행사 당일 정화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소윤이의 학교에 갔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의 발표를 보고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할머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윤이가 말했다. 할머니도 정말 즐거웠어. 우리 소윤이가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 할머님 정말 좋으시다고 했어요. 소윤이의 말에 정화는 뿌듯했다. 이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님, 소윤이 학교 행사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소윤이가 발표도 잘하고 할머님 덕분에 소윤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감사해요. 도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할머님,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소윤이가 말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소윤아, 정화의 말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또 올 줄은 몰랐다. 병수야, 나 정말 행복해. 정화는 남편의 사진에게 속삭였다. 도윤이와 소윤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고 각 집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화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도윤이 가져다주는 신문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소윤이의 밝은 웃음소리로 하루가 채워졌다. 그리고 함께하는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화재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면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화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도윤과 소윤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날들이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길 바랍니다. 속마음 라디오는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